안녕하십니까. 제가 아침에 새벽 기차를 타고 올라왔습니다. 요즘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모두 다 힘든 시기인데 아무튼 건강에 유의하시고, 저는 이제 이번 시간에는 TPMS를 또 준비했습니다. TPMS. 자, 여기 보시다시피 TPMS 준비했는데, TPMS에서는 그닥 그렇게 많은 것은 필요치는 않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있어 보거나, 어떤 지침서를 보거나, 어떤 TPMS 자료를 보고 공부를 해보면, 그닥 그렇게 많은 자료는 필요치 않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 TPMS 하면서, 중요한 것은 꼭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되면 제가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TPMS 교육은, 조금만 집중해서 들어주시게 되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한번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학습 목표를 이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TPMS를 수리하기 전에 우리가 이제 자동차나 어떤 기계적인 점검의 어떤 수리를 하기 위해서는 항상 시스템적인 개요가 내 머릿속에 있어야지만 진단과 수리를 병행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저도 중요한 것은 TPMS가 갖고 있는 사전 지식들 아니면 시스템 이런 것들 먼저 공부를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각종 센서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죠? 어떤 역할을 하고, 만약에 그 센서를 교환했을 때 내가 어떤 작업을 해줘야 되는가, 그런 것들도 좀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전 지식을 공부를 하고 TPMS 센서에 어떤 것이 들어가 있는지 확인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TPMS에 있는 리시버 모듈이 되겠죠. 모듈. 이 모듈이 어떤 역할을 해서 어떻게 전송되는지 거기에 대한 개요와 시스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니시에이터라서 지금은 또 삭제가 됐습니다. 지금은 삭제가 됐지만 이니시에이터, 예전에 구형 방식에서는 이니시에이터가 있었습니다. 여기 이제 이 이니시에이터는 과연 어떤 역할을 하고, 이름도 조금 생소하실 거예요. 그죠? 그렇게 많이 들어보진 않으셨을 거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여기 두 군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TPMS를 교환을 하고 나서 내가 어떤 작업을 해서 어떻게 해서 출고를 해야 될지, 얘가 가장 중요하니까요. 그럼 이제 진단도 하실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게 교환 후에 어떻게 내가 작업을 해야 될지도 아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진단 방법하고 고장 코드를 보고 내가 어떻게 찾아갈지. 정말 다행인 것은 TPMS 같은 경우는 통신을 하기 때문에 고장 코드가 굉장히 정확하게 올라옵니다. 그래서 고장 코드를 믿으시고 거기에 맞는 장비를 찾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센서를 교환한 후에 어떻게 내 작업을 하게 되면 정상적으로 출고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한 것을 제가 하나하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PMS는 그렇게 어려운 시스템이 아니니까 아마 이게 현장에 타이어를 전문적으로 하지 않으신 분도 계실 거고, 타이어를 또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아마 타이어 쪽에 많이 하시는 분들이 좀 도움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 한번 해봅니다. 자, TPMS 센서는요, 간단하게 우리 사람의 눈으로 표시하는 이 계기판이 하나 필요하겠죠. 계기판. 이 계기판이 하나 필요하고, 그 다음에 센서. TPMS 센서가 하나 필요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니시에이터, 그 다음에 TPMS 모듈, 이렇게 총 4가지의 부속품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이렇게 이제 전체적으로 딱 봤을 때는 그렇게 많은 부품이 들어가지는 않죠. 그죠? 그래서 이것들은 이제 법적인 의무사항이 돼 있어서 2015년부터는 신규 차종과 총 중량이 3.5톤 이하여는 무조건 법령으로 돼 있습니다. 법령으로 TPMS를 의무적으로 장착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TPMS 방식에는 간접 방식이 있고 직접 방식이 있습니다. 이제 둘 다 뭐 중요는 하지만, 간접 방식에서는 휠 스피드 센서 있죠. ABS 센서. ABS 센서의 신호를 받아서 그 변호를 논리적으로 계산하여 타이어 압력 상태를 간접으로 점검하는 방식이고, 직접 방식에는 타이어의 장착 센서로부터 압력을 계측하여 직접적으로 본다는 뜻입니다. 이제 우리가 주로 많이 쓰는 방식이 이 방식이 되겠죠. 이 방식. 그래서 계기판으로 보여주는 방식이 바로 TPMS의 직접 방식이 됩니다. 그러면 이 직접 방식에도 뒷장에 또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하이 방식이 있고 또 로우 방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 로우 방식에서는 화면에만 TPMS 경고등만 띄워주고 위치를 보여주지 않았었죠. 옛날 우리 모하비라든가 베락 프로젝트 구형 차량들요. 근데 지금 차량도 위치 나고 타이어 공격까지 싹 표시를 해주지 않습니까, 지금? 예. 그래서 이 방식들이 있다. 이 정도만 좀 알고 계시면 편하게 이해되실 것 같습니다. 자, 센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센서. 센서는 이렇게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센서는. 자, 클램프 인 타입이 있고, 스냅 인 타입이 있습니다. 아마
예전에는 요 센서가 굉장히 고가였을 거예요. 그죠? 콘티넨탈하고 저 TRW 회사에서 나왔는데, 이 센서 방식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었던 것들이 기억하시죠? 여기 껍데기가. 이 클램프들이 굉장히 고가였었어요. 지금 이 센서는 그렇게 비싸진 않죠. 예, 현재 이것들은 모비스에서 이제 개발해서 현재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방식은. 그 다음에 이제 옛날에 이제 클램프인 같은 경우에는 콘티넨탈이나 TRW 얘네들이 오류가 좀 많았었잖아요. 그죠? 얘네들이. 그래서 이 두 가지 방식이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좀 더 나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얘네들이 이제 주파수 방식으로 보내지 않습니까? 주파수 방식으로 보내다 보니까 얘네들도 사실은 안테나가 필요합니다. 안테나. 그래서 그 안테나를 어떻게 쓰냐면 여기 보시다시피 휠 있죠. 알루미늄 휠에 있는 아니면 우리 스틸이나 알루미늄 휠에 있는 그 스틸과 알루미늄 휠에 있는 거기 있는 재질로 안테나 역할을 합니다. 안테나 역할. 그래서 휠에 있는 것이 바로 안테나 역할을 한다라고 이해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또 리시버라는 게 있습니다. 총 4가지 부품 제가 있다 했으니까요. 예. 여기 있는 4가지 부품 중에 하나가 리시버는 타이어 압력 센서로부터 데이터를 수신하고 센서로부터 수신된 데이터를 이용해서 경고등을 제어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경고등. 결과론적으로 보면 여기 있는 센서는 우리가 타이어를 이렇게 분해를 해보게 되면 어떤 배선이나 다른 게 안 들어가죠. 그죠? 그래서 이 안에는 건전지가 들어가 있겠죠. 대략 수명은 약 10년 정도 됩니다. 10년. 그래서 얘네들은 배선으로 연결되어 있지만 통신을 합니다. 통신을.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니시에이터입니다. 이니시에이터. 이 이니시에이터는 그전에는 위치 판별이 안 됐었어요. 위치 판별이. 그래서 바퀴가 총 4개인데 어느 쪽이 펑크가 나거나 공기압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타이어 파스가 났거나 이렇게 고장이 났을 때 타이어 경고압이 부족하다라는 문구만 띄어 있었죠.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공기압이 부족하다고 입고가 되면 정비사들 입장에서는 타이어 공기압을 모두 다 채울 수밖에 없었던 구조잖아요. 이 구조 자체가. 그래서 얘는 이제 그 방식을 해소하는 방식. 그래서 이니시에이터라는 것은 타이어가 공기압이 부족하거나 고장이 났을 때 위치를 알려준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니시에이터는.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이 이니시에이터가 없어지고 다시 이 센서 안에다가 가속 센서나 중력 센서 집어넣어가지고 이 안에 코일에 위상차 갖고 바퀴가 돌아가는 회전수 이상차, 그 다음에 센서의 신호의 세기, 신호에서 나오는 신호의 세기를 가지고 요즘에는 또 위치를 판별하는 그런 기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나온 차량들은 이 센서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버리죠. 얘네들이 이제 없어졌으니까. 다행히 이제 그 TPMS 모듈은 계속 존재하는 겁니다. 얘는 이제 자기 진단도 해야 되고 고장난 위치도 봐야 되고 정비사 입장에서는 고장 코드를 보고 진단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 모듈은 존재를 하지만 여기 있는 이제 이니시에이터는 현재는 삭제가 돼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서두에 설명드린 대로 하이라인과 로우라인이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말한 하이라인인 것은 어느 위치에 경고등이 들어왔냐는 것을 클러스터 계기판에 보여주는 역할입니다. 근데 이제 로우라인 같은 경우는 그냥 저압 경고등만 띄웠었죠. 우리 타이어 요 마크, 공기압이 적습니다라는 그 마크, 그것만 띄워줬었고, 하이라인에서는 공기압이 어디가 부족합니다 이렇게 띄워주는 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보면 이니시에이터라는 것은 타이어 공기압이 부족한 위치를 알려주고, 모듈은 그 전체에서 송신된 수신 데이터를 가지고 고장 분석과 정비사가 수리할 수 있는 방향을 알려주는 기능이 되고, 여기 있는 수신 안테나, 센서는 수신 안테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세 가지가 충분히 빨리 이해되실 겁니다. 이해되시죠? 여기까지는?